출제 가능성 50%인 문제들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봐봐. 고려가요 무조건 뭐 딱 머릿속에 3분은 떠올라야 돼. 자, 그럼 당연히 3분 후 3분보 확인되셨을 거고. 두 번째, 연과 연이 구분되는 분연체다, 분절체다, 분장체다. 자, 얘들아, 분연체랑 동요가 뭐냐면 분장체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얘네들이 봐봐. 분연체고 분장체고 간에 전부 다 뭐니? 3부 율곡도 마찬가지로 뭐니? 운율적 요소인데 이 운율적 요소에서 아까 읽어보셨으니 거니까 유음과 비음, 즉 울림소리 반복이다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봐봐. 이게 경쾌한지 봐야 돼. 근데 이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내신이긴 해. 이걸 보고 뭐 어디가 경쾌하다야. 뭐 경쾌한지 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냥 이게 고려가의 특징이라고 봤다면 가능할 수 있는 거고. 왜? 공연에서 썼거든요. 자, 그럼 이제 봐봐. 지금 이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일반적인 고려가의 특징이라는 거야. 왜? 고려가에는 뭔가 공연에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학교 내신 필기 확인하셔야 되는데, 일단 부교재를 썼기 때문에 이 부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서 가르치시는 경우에는 우리 그때 모음추가 기억나죠? 그걸 반모음 첨가나 교체, 반모음 첨가나 반모음 교체로 설명했었던 그 내용처럼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그거 아니라고 알려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있는 필기 그대로 따라가셔도 크게 지장은 없겠다. 자, 네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 동일한 19반복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전에 19반복이 없는 애는 시조 같은 건 45자밖에 없으니까 없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왜? 반복형 운율이 만들어지니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럼 봐봐. 화자의 내면의 풍경, 사실은 내면 심리죠. 그러니까 화자의 쉽게 얘기하면 뭘 얘기했냐? 내면을 얘기했는데, 야, 내면 얘기하지 않는 시는 어디 있어? 다 있지. 그러니까 얘도 그냥 100%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 당연히 100% 있는 거고, 동일한 19반복을 확인해야 되겠지만 고전이니까 90% 이상의 확률로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속도를 붙여주세요. 자, 그럼 봐봐. 고려가요니까 3음보다 분연체다, 동일한 19반복이다. 자, 이제 3번 정도랑 5번 정도만 확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전이었다면 사실은 5초 10초 안에 1, 2, 4가 털리고 3번, 5번에서 3번 발췌도 5번 판단인데 후렴 당연히 있습니다. 후렴 당연히 있고 리듬감 형성 맞아. 그런데 봐.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건 내용과 상관이 있다 그랬다 없다 그랬다 없다 그랬다잖아. 맞니? 그럼 작품 볼 필요 없이 그냥 뭐야. 고려가요 특징 관련해가지고 오시면 되겠고. 이해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자, 근데 봐. 여기서 뭐냐. 일반적인 고려가요는 당연히 작품의 내용과 관계가 없는데 얘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정답 5번 설계가 된 거잖아. 그러면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됐니? 그래서 학교 내신 필기가 나온다면 이 5번 선지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다. 왜? 이거는 이 고려가요만의 특징이니까. 그럼 봐. 작품의 내용과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까지도 우리는 지금 내신 준비 단계니까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디입니까? 요런 거잖아. 여기잖아. 여기잖아. 유독하신 님을 내가 여의다. 내가 이별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별하고 싶다라고 했겠지. 왜? 어떤 경우? 그래.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난다면. 이해됐어? 그러니까 역설적 상황을 설정했다. 하지만 반어다까지 읽어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출제된다면 이 지점이라는 거. 그래서 유독한 님 이별할게요. 자, 잘 들어. 일단은 유독한 님과 이별할 생각이 없으니까 뭐라고? 반어고요. 자, 두 번째. 어떤 유독한 님이었어? 불가능한 상황이 실현이 됐을 때 이별하겠다 그랬었지. 그럼 불가능한 상황이란 것 자체가 아까 뭐라고 배우셨다? 역설이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역설법에 반어법에 작품과 내용이 밀접한 부분까지 트리플로 출제 가능성이 있는 지점들이니까 놓치지 마셔라. 됐습니까? 정답 5번 설계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이 문제는 저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고려가요에 대한 개념과 엮여서 물어본다면 얘야 그냥. 얘는 무조건 출제 확률 70% 이상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특히 5번 선지요. 윗글의 시상전개 방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역사적 사례를 인용을 했다. 자, 삶의 교훈은 일단 아니잖아. 봐, 주제로 풀어. 삶의 교훈은 아니잖아. 자, 그런데 내신 대비니까 역사적 사례 인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 그러니까 고사 인용이나 유명 인용이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삶의 교훈은 확실하게 없었어요. 아우시고. 공간 이동이다.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변해가는 화자의 정서다. 자, 그럼 봐봐. 주제 삶의 교훈 당연히 틀렸는데 화자의 정서 없는 시는 없으니까 100% 여긴 있는 거야. 그럼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변해가는지 확인해 보시자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 지금 여기에 있는 화자는 내가 감정이 바뀌고 있어? 아니면 일관되게 님에 대한 사랑이 유지되고 있어? 유지되고 있지. 그럼 당연히 뭐가 틀렸겠어? 변해가는이 틀렸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엄밀하게 맞고 틀리고를 따지셔야 돼. 교훈 없습니다. 감정 변하지 않습니다. 자, 당연히 세 번째 뭘 물어볼 수 있다? 객관적 상담을 물어볼 수가 있다는데 이 객관적 상담물이 화자랑 대비되는 건지 아니면 공통점인 건지도 보셔야 돼. 근데 일단 화자 처지 부각은 100% 맞아.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비는 대조라고 읽으셔야 되고 대조인지 아닌지 좀 이따 확인해 봅시다. 얘도. 자, 그런데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전개 방식은 사실은 뭐였냐면 얘야 얘.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몇 번 얘기했어? 3번, 4번 얘기했잖아. 정확히 몇 번 얘기하니? 자, 여기서 한 번 얘기하죠. 여기서 한 번 얘기하죠. 여기서 2번 얘기하죠. 첫 번째는 뭐야? 모래에다가 구워버린 밤을 심어서 싹이 터야 된대. 말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옥으로 연꽃 만든 게 바위 위에서 자라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쇠로 만든 옷이 있는데 그게 달아 없어져야 된다니까. 역시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번째, 무쇠로 만든 소가 있는데 얘가 어떻게 무쇠로 된 풀을 먹어서 살아 움직여야 된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4번이나 얘기해서 불가능한 상황을.
이해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전개 방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불가능한 상황을 4번을 반복했기 때문에 얘를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한 상황 반복인 거고, 이 유사한 상황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불가능한 상황이야. 이거를 표현법을 아까 뭐라 그랬다? 역설 또는 역설적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이다, 역설적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몇 번 반복했다? 4번 반복했으니까 유사한 상황 반복되겠죠. 그러면서 소재 당연히 바뀌었고, 하지만 주제는 일정하죠. 절대 만난다, 안 만난다, 안 헤어진다야. 하지만 반어법 써서 그래야만 헤어지겠다고 얘기했죠. 당연히 정답 4번 되시겠죠. 자, 그 다음 봐봐. 현재가고 인과관계 부각하면서 문제 해결. 잘 들어. 지금 얘가 문제 해결 하고 있니? 아니, 나는 이별 안 하겠다야. 그럼 이별이라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은 뭐야? 안 헤어진다야. 특히나 봐봐. 구슬이 바위에 깨진 들, 끈은 안 끊어진다니까. 즉 우리의 신뢰인 끈은, 우리의 믿음인 끈은 구슬이 바위에 깨지는 시련에도, 천년을 버티는 시련에도 끊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봐봐. 이 사람은 문제 해결 그냥 뭐야? 믿음으로 버티겠다는 거예요. 맞지? 절대로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해결 방법은 믿음으로 버티겠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지. 인과관계 잘 모르겠어요. 인과관계 그런 논리 구조는 없어. 자, 뭐는 있어? 모순적 상황을 세팅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을 세팅하거나 비유적 상황을 세팅해서 해법 제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난 어떻게 하겠다? 나 믿음 유지할래, 포기하지 않을래. 이건 맞아. 됐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 되겠고, 보면 볼수록 예출제 가능성 높아 보이니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발상적 차원은 개 중에서도 출제 가능성 뒤지게 높은 놈이야. 나는 이게 출제되면 얘는 거의 나온다고 보거든. 자, 그럼 봐라. 아까도 얘기했지. 뭐라고? 불가능한 상황 4번이나 얘기했다고. 얘를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거야. 1번 선지 볼게. 올해 달이 뭔지 모르겠지. 올해 다른 다리. 그러니까 이게 오리의 다른 짧은 다리야. 오리의 짧은 다리예요. 다리. 그 다음 뭐 했어? 학의 다리. 됐니? 자, 해석이 안 됐잖아. 괜찮아, 얘들아. 봐. 다리잖아. 학이 있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학의 다리랑 뭐 오리의 다리 이렇게 보셨어야 돼. 다른, 잘 자란, 자른, 짧은 되셨죠? 구경만 쓰인 거야. 디귿이 지읒으로. 그래서 뭐래? 오리의 짧은 다리가 학의 다리가 되는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야. 검은 까마귀. 자, 앞에 건 몰라서 얘는 되겠다. 검정색 까마귀가 해오라비 같은 흰색이 돼야만. 그래서 뭐 하겠대? 한국 무장 억만세 누리소서. 즉 불가능한 상황이 가정했고, 불가능한 상황이 되도록 될 때까지 뭐 하라고? 억만년 사시라는 거야. 됐어? 그럼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했다는 게 유사한 부분이라서 정답 1번 설계 끝이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봐봐. 2번 한번 볼게. 2번은 뭘까? 마음이 어린 후에 하는 일이 다 어리대요. 만중운산에 어느 님이 오겠어? 지는 잎 부는 바람에 행여 그인가 하노라? 자, 그럼 보세요. 내가 바람만 불어도, 입만 봐도 님인가 하니까 님을 그만큼 기다린다고. 전에도 보셨지만 워석워석 해가지고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님인지 착각했잖아. 그러니까 얘랑 엮어볼 수는 있는 거죠. 뭐 하나만 있어도 님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부스럭부스럭했다. 그 3대 모습에 님인 줄 알았다. 여기는 얘랑 엮일 수가 있는 거야. 기억나지 아까? 그러니까 저기 멀리 3대가 걸려 있었는데 그 3대가 부스럭부스럭해서 님인가? 해서 봤더니 님이 아니었다는 거잖아. 이제 그 내용이 2번 선지랑 엮일 수가 있는 거야. 시조 아까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는데 찾아줄게. 표정 보니까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자, 우리 지금 여기에서 이제 뭐가 있었냐면 여기 보면은 검은색 흰색 있어가지고 주출이 3대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님인지 착각을 했던 거잖아. 맞니? 그래서 님인지 착각하게 한 소재니까 방금 얘기했었던 그 내용입니다. 즉 님은 아닌데 님인가 싶은 감각들. 아까는 3대라는 시각 정보였지. 여기는 지는 입, 시각이고 부는 바람, 촉각이죠. 그러니까 뭐 하나만 움직여도, 뭐 하나만 자극이 들어와도 님인가라고 생각을 한다. 착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그만큼 님을 기다린다고 볼 수 있는데 비슷한 표현이라는 거야, 이번 선지에서. 아까 그거랑. 자, 3번은요. 까마귀 싸우는 고래 벨로야 가지 좀 마라 라고 하면서, 자, 여기 주제 잡아봐. 여기 주제는 뭔데? 금목자학이야. 그러니까 뭐 하래? 가지 말라고 권고하는 거고 충고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권고와 충고야. 그 다음에 까마귀와 백로를 뭐 했어? 색 대비야. 근데 색채는 아니에요, 사실은. 왜? 흰색, 검정색이니까. 근데 혹시라도 학교 선생님께서 색채 대비라고 하셨다면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색채라는 건 채도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얘는 명암 대비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 대비는 맞긴 해. 색상 대비는 맞아. 근데 색채 대비는 틀린 건데 색채와 색상을 구분을 안 하고 쓰시더라고. 그런데 수능에서는 색채와 색상을 구분하거든요. 이건 물어보셔야 돼. 사전에 다 나와 있는 얘기다. 자, 4번 선지. 장안을 돌아보니 북거리 천리야. 그만큼 뭐 하는 거야? 그래, 임금 계신 곳이 거리가 멀다고 느끼는 거죠. 단절감이 커지겠지. 어주에 누워 있음들. 자, 어부에 생긴 거죠. 여기 물고기 어자야. 있겠냐라고 항상 님을, 임금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뭐 어쩌겠어. 내가 생각하면 어떡할 건데. 내가 속세, 정치 생각하면 어떡할 건데. 해볼라 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수용해버리는 겁니다. 내일 아니야 라고 해버리는 거야. 남들 있겠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뭐니? 약간의 방황이죠. 약간의 방황.
약간 고민은 있어. 왜? 내가 지금 뭘 봤으니까? 북거를 봤으니까. 인근 계신 곳, 정치가 있는 곳을 봤으니까. 그래서 뭐 했어? 잊은 적이 없다라고 걱정은 있잖아, 일부.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 일부 걱정해서 몰라, 내 거야 그거 라고 하면서 야, 내 실험 아니야. 야, 똑똑한 애가 있지 뭐. 몰라, 다른 애들이 해결하겠지 라고 해버린 거니까 사실상 약간의 걱정만 있다. 어부의 생에 살아가겠다. 복이고 수용이다. 보시면 되겠고, 5번 선지 우리 이거 몇 번 봤었던 거잖아. 아까 나왔던 거고. 자, 얘는 그럼 뭐니? 대조죠, 대조. 자, 그럼 봐봐. 태평연을 어디였어? 고려였죠. 고려의 흔적을 어디에 나와 있어? 500년 도읍지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얘가 간대가 없는 거야. 간대가 없는 거야. 난 그래서 꿈인가 싶은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뭐라고요? 산천의구하다. 자, 자연은 뭐에다? 자연은 영속적이다. 그런데 산천은 의구하다. 반면에 인걸은 한계가 있다. 인간은 유한하다죠. 여기까지 대조적으로 정리해 보셨으면 느끼고 오셨을 거고, 정답 1번도 보이셨을 겁니다. 자, 넘어가 4번 문제 보도록 할게.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 보기에 씌워준 기억과 같은 표현 방식이래요.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인데,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에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사소함으로 그를 불러버리라. 뭔 소리인지 모르겠거든. 그럴 때는 뭐 잡으래? 주어 잡으면 돼. 내가 그대를 생각하는 것은 부사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것이래요. 그럼 사소한 거야? 사소하다 무슨 얘기야? 그렇지, 항상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사소한 일은 무슨 얘기야?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의 생각을, 그대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야.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해보시고, 언젠가 그것이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 같아. 지금 사소하다는 그대를 지속해서 생각한다는 거고, 그대를 지속하는 마음으로 그대를 불러보겠다는 거. 언제? 너가 힘들다면. 그러니까 너가 힘들 때 나한테 기대렴, 이런 의도로 보여. 주제는 뭐다? 너 힘들 때 내가 있어. 나는 항상 네 생각이야. 옛날 이제 할아버지 시절, 6.25 시절, 18 올림픽 시절의 감성인 것 같아요. 계속 볼게.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있다는 그 기다림으로. 주제 똑같죠? 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죠? 나 네 생각한다는 거죠? 나 니 엄청나게 좋다는 거죠? 거의 스토커라는 거죠? 기다림으로 바꿔버린 데 있었는데,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을 했고, 경찰한테 잡혀간 거예요. 시련이 왔어요. 그래도 내 사랑은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내 사랑이 끝난다는 얘기인가? 아니요, 이뤄진다는 생각을 하겠지. 이 정도 스토커는요, 중간에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칠 것을 믿는다. 뭐라고? 이뤄진다를 믿는다요. 결국 사랑이 이뤄질 것이다. 다만 뭐라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 나의 자세에 대해 생각을 해볼게. 그동안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하는 수많은 시련 끝에 나는 뭐 할 것이다? 너와의 사랑을 이룰 것이다. 굉장히 무섭네요. 여기까지. 자, 그럼 봐, 이제 이것과 관련지어서 기억과 같은 표현 방식이래. 기억이 아까 뭔데? 반어법이네, 반어법. 얘 지금 반어법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반어법 찾으라는 거야. 그럼 아까 이 부분에서 반어법은 뭐일까? 사소함이죠. 맞잖아. 사실은 내가 너를 생각한다는 건 봐봐. 그러니까 일종의 중의적이기도 했었는데, 내가 너를 생각하는 건 엄청 중요한 일이야, 이 사람한테 있어서. 일상적이고 지속적이고 되게 중요한 건데, 생각해보잖아. 엄청 중요한 거지 사소한 건 아니거든. 그 정답 몇 번이다? B번이다. 사소함 아니야. 이 사람은 엄청 커요. 인생을 걸었어.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가장 이질적인 건데, 구운 밤이란 건 뭐야? 불가능한 거지. 꽃도 뭐로 만들었어? 아까 옥으로 만들었지. 얘도 불가능이야. 철수산, 철로 만든 산이야. 불가능한 거야. 철초도 불가능한 거야. 구슬은 뭐야? 깨진 거잖아요. 5번 되시겠죠, 그러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는 데 들어간 거. 보시면 알겠죠? 이 작품의 출제 포인트는 뭐다? 불가능한 상황의 가정에서 오는 것이다.